이자율이 관건인데 이자 어느 정도 언제쯤 정도 조금씩 이렇게 좀 컴다운 될 것 같아요 시기가. 그러니까 우리 융자의 신이니까 네. 점쟁이처럼 딱 집어 말해주세요. 융신처럼 예전에 되게 언제 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딱 네. 된다 이렇게.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 인상을 정확하게 3번을 맞출 수 있으면 누구나 억만장자가 될 거라는 얘기를 그러니까. 했는데 맞춰주세요. 우리 이 그렇죠. 영상 내가 남겨놨다가 여기서 실제로 이거 맞으면은 이렇게 지금 가고 우리 그래. 맞으면 그때 또 써먹자. 융자의 신이라고. 그땐 진짜 그거 융신. 알아서 다들 생각하시고. 그래요? 근데 이제 아니 여러 그래도 가지 한 거 몇 월.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이 정도쯤이면 그래도 이자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는 어찌됐든 지금 앞으로의 추세는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미국 경기가 조금은 어려울 걸로 봐요. 네. 근데 경기가 어려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게 돼 있고 채권이 지금보다는 더 가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고 아주 빠르면 올해 네, 안녕하세요. 애틀란타 BDS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. 이소율 부동산 전문인입니다. 안녕하세요 론영입니다. 네, 요즘 이자 미쳤죠? 30년 상황 6% 중반. 초중반. 중반보다 조금 떨어졌죠.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쵸. 반복을 하고 있죠. 네, 이게 완전 진짜 롤러코스터 같아요. 네. 네. 죽을 것 같아요. 실제 변동이 손님들 크면은 실제로 일하시긴 되게 힘들죠. 너무 힘들죠. 낚인 네. 하시기가 그렇죠. 아니 손님들한테 이자 코테드였던 거랑 네, 불과 달라지니까. 진행해서 며칠 안 지났는데 막 바뀌면 손님도 당황스럽고 그렇죠. 저희도 뭐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정세가 그런 것 같아요. 뭐가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. 작년에 실제로 이렇게 작년 말에 새 집 이렇게 계약하신 분들 네. 그런 분들이 제일 문제이실 것 같아요. 지금 이자가 오름으로써 작년에 프리 어프로를 받은 그 먼틀리 페이먼트보다 먼틀리 페이먼트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혹시 자격 미달이 되신 케이스가 많아요? 자격 미달이 될 수도 있는데 좋은 네. 거는 그래도 요즘 빌더들이 네. 자기네 프리퍼랜더를 사용하게끔 해서 이자를 미리 자기네가 사놓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 클로징 시키는 것 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손님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득이 되시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요새 트렌드가. 빌더 크레딧 2만 불 뭐 이렇게 주는 데도 많고. 네. 그쵸. 빌더들이 네. 이제 집 팔려고 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네. 실제로 빌더들도 태도가 약간 조금 완화됐어요. 작년보다. 네,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. 네, 작년에는 뭐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고 맞아. 그랬죠? 요즘은 연락이 먼저 네. 오더라고요. 네, 맞아. 맞아. 뭐 빌더 쪽에 전화 오면 예전에는 되게 딱딱하게 네. 뭐 자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자신 요즘에는 있냐? 반갑다 이러기도 하고 잘해보자 끝까지 잘해보자 이러기도 하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저희가 이렇게 빌더의 태도를 봄으로써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예, 새 집을 파는 그쪽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할 적에는 갑질 아닌 갑질 맞아요. 굉장히 심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인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랑 좀 부동산 에이전트들이랑도 일을 하려고 적극적이고 또 융자 뭐 론형처럼 이렇게 융자 전문인에게도 조금 더 유효한 것 같아요. 아, 많이들. 좀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낮았어요. 네, 이게 다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. 네, 이 이자율 높을 적에는 특히 첫집 구매자들 가장 이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 이자를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. 마켓 이자니까. 그렇죠. 근데 이제 일단은 좀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드리자면 네, 앞으로의 이자는 분명히 떨어지는 쪽으로 가기는 합니다. 왜냐면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모기지 이자율은 이제 채권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데 요즘 같이 이제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을 때는 채권이 좀 더 인기가 많이 생겨요. 뭐 은행이 망했다, 나 너무 불안해, 그럼 채권 사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채권을 산 사람한테 주는 이자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모기지 이자가 같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채권 가격이 좀 별로였던 거거든요. 네, 맨날 돈 값어치는 떨어지는데 채권을 안전해도 뭐 조금 주니까. 근데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좀 속도는 느리겠지만 분명히 떨어지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MBA라고 해서 모게지 뱅커스 어소시에이션 나온 예측을 보면 얘네들은 이제 뭐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
내년도 이맘때쯤 되면은 5%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자료도 한번 두 분한테 보내드릴 텐데 한번 네. 보시면은 모기지자 앞으로는 조금 가라앉게 되면 그걸 보고 이제 빌더들도 이제 집 공급을 늘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고 조지아의 잡 오프닝 어디서 잡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 컨스트럭션 부분에 잡이 많이 늘어난 걸로 나옵니다. 바꿔 얘기하면 얘들이 이제 본격적인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죠. 실제 이렇게 40만 불 융자 기준으로 네. 0.5% 정도가 올랐을 경우에 월 페이먼이 한 어느 정도 인상이 되나요?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네. 또 내시는 분들 느끼면은 아 이거 너무 100불만 그래도 올라도 엄청 크게 느낄 수는 있죠. 그렇죠. 네. 네. 그렇죠. 한 160불 정도, 150불 정도, 0.5라면은 제가 계산을 빨리 못 해갖고 네. 40만이면 대략으로. 1%가 4만이고 0.5면 2만. 네. 이열리 그러면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166불, 161불 이 정도 차이 난다고 160불, 150불 정도 150불 정도. 실제로. 네. 그러니까 뭐 작은 돈도 아니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또 크잖아요. 한 달에. 또 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상당히 커요. 그렇죠. 예. 네. 예. 그래서 그렇죠. 그럴 수 이거에 있죠. 대해서 하는데 이런 분들 요즘 뭐 이렇게 빌더 쪽에서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하는데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융자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들 그러니까 일단 접근하시죠? 보통은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네. 퍼머넌트 레이트 바이 다운이라는 게 있고 네. 템포러리 바이 다운이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.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퍼머넌트 레이트 바이 다운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왕창 내고 이자가 만약에 6.16면 5.16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사는 게 그렇죠. 그 퍼머넌트 그렇죠. 레이트 그렇게 바이 되는 겁니다. 다운이구나. 그래서 네. 일반적으로 계산은 어떤 식으로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내가 이자 0.25를 낮추고 싶어요 하면 융자 금액의 1% 정도의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내가 0.5를 낮추려면 융자 금액의 2%를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 공식은 아니지만 대충 대략적으로. 어림잡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퍼머넌트니까 그냥 올더웨이 그냥 그 이자대로 가는 겁니다. 이렇게 30년 받아갖고. 융자 내내. 그렇죠. 저는 이 방법을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. 왜냐면 언젠가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그 기간이 짧았다면 그 돈은 그냥 다 공중으로 없어져 버린 돈이잖아요. 돌려주지 않는 돈이니까. 그렇죠. 날아가는 돈이니까. 두 번째 템포러리 바이 다운이라는 거는 페이먼트 자체를 낮추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. 종류가 3, 2, 1이 있고 2, 1이 있고 1, 0가 있는데 말 그대로 첫 해에는 내가 받은 이자보다 3%를 낮게 페이먼트를 내는 거고 두 번째 해에는 2% 낮게 세 번째 해에는 1% 1% 낮게. 낮게. 얘는 페이먼트를 낮게 내는 방식인데 아까 첫 번째 방식은 그냥 이자를 그냥 왕창 내고선 깎아갖고 1%만 낮췄잖아요. 얘는 내가 만약에 받은 이자가 6.125면 첫 해는 3.125로 시작하는 겁니다. 페이먼트 차이가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3%면 되겠죠. 진짜 크죠. 네. 그렇죠. 3%면은 꽤 나오는 겁니다. 금액이. 그다음에 두 번째 연도는 이제 4.125, 세 번째 연도는 5.125, 네 번째 해가 되면 원래 내가 받았던 6.125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. 근데 4년 안에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잖아요. 저는 100% 예, 높죠, 거의 모두가 그렇게 전망을 하니까 네. 오히려 그 템포러리 바이 다운이 지금은 더 괜찮을 수 있겠네요.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계산해서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빨리 지금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을 해봤겠지만 이자를 6.15에서 5.15까지 낮춰갖고 예를 들어서 200불을 줄였다. 내가 쓴 비용 대비로 봤을 때 큰 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왜냐면 우리가 40만 원을 빌린다고 하면은 얘를 1%를 낮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4%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계산상으로만 본다면 그러면 16,000불을 내고 이자 1%를 낮춰서 200불을 세이브한다? 그렇게 저라면은 그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그게 브레이크다운 포인트를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템포러리 바이 다운이라는 건 말 그대로 템포러리예요. 3, 2, 1을 쓰면 3년 동안만 2, 1 바이 다운은 2년 동안. 그러니까 임시적이라도 이렇게 높은 건 피하고 보자라고 해서 나온 거고 페이먼트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이 다운이라는 건 중간에 아무 때고 재용자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. 페널티는 뭐 없습니다. 근데 아까 전에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걸 거의 100% 확신을 하시잖아요. 우리 융신께서. 그러면은 투원 바이 다운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이제 뭐 차이는 있는데 이게 뭐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냐면은 이 바이다운에 들어가는 리저브라는 돈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
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셀러가 이 리저브를 페이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뭐 2만 불을 내줬다.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3, 2, 1을 쓸 수 있느냐, 2, 1을 쓸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그 거예요. 금액에서 정해지는 거구나. 예,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에 보면은 셀러 클로징 커스트라고 셀러한테 클로징 커스트를 일부 요청하는 셀러 클로징 커스트 컨트리뷰션이라고 네. 계약서에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 금액을 갖다가 이 포인트를 산다는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그러니까 포인트가 아니고 얘는 그냥 돈을 네, 그 3년치 적게 내는 손님이 적게 내실 돈을 미리 리저브를 해놓는 겁니다. 네. 돈으로. 그러면 매월 손님이 적게 내는 만큼을 그 보관되어 있는 돈에서 매칭을 시켜주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예를 들어서 2만 불을 셀러가 컨트리뷰트를 해주는 상황이에요. 네. 그래서 내가 바이다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셀러가 클로징 코스트로 주는 돈을 내가 실제로 클로징 코스트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니면 뉴 컨스트럭션 홈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옵션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그 돈을 그렇죠. 써도 되는 그렇죠. 거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상 바이다운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궁금한 건 이게 바이다운이 어떤 때는 이렇게 100% 좋지만은 않은 게 바이어 입장에서 나는 캐시가 좀 많이 없는 바이어다. 좀 타이트하게 해서 이 집을 샀다. 그런 경우에는 사실 클로징 할 때 또 클로징 코스트를 또 내 그렇죠. 캐시를 그러니까 내야 이거는 되잖아요. 손님들의 상황에 네. 맞게끔 가야 네, 되는 네. 게 제일 정답이에요, 사실은요. 그래서 지금 소율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돈이 아주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클로징 코스트를 써야 되는 게 네, 맞죠. 그런 방법도 맞죠. 나쁘진 않을 그렇죠. 것 근데 같아요. 이 바이다운이란 거는 이자가 높아지면 셀러들이 집을 팔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컨세션을 조금 남발을 합니다. 그게 이제 뭐 작년 90, 11, 12처럼 막 바이어들이 다 그냥 마켓에서 발 빼고 할 때는 막 유혹을 하기 위해서 많이 제공을 했었죠. 마케팅으로 많이들 그렇죠. 많이 네, 했었습니다. 했었는데 네. 이 방금 용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다운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캐시가 또 많이 없으신 분들은 클로징 코스트로 받는 근데 게 더 나을 섞어서 수도 해도 있고. 괜찮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반반씩. 2만 불을 받았는데 10,000불은 그쵸. 클로징 비용으로 쓰고 10,000불 남는 걸로는 투원 바이다운하는 리저브를 쓰셔도 돼요. 그렇죠.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지만 뭐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면은 좋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힘들죠. 셀러한테 컨세션을 받는다는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최근에 제가 뉴 컨스트럭션 홈을 이제 클로징을 앞두고 있는데 제 손님이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. 네. 정말 적극적으로 2만 불 해주고 뭐 해주고 하더니 바뀌었어요. 한 달 사이에. 한 달 사이에 그 금액도 줄어들었고 그렇죠. 네, 좀 또 변했더라고요. 론영님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사태? 짧은 시간 안에 진짜 큰 사태가 났어 저희도 지금. 뭐 빌더 쪽에서도 그러고 이게 셀러가 갑자기 뭐 저희 수완이라든지 잔스크리 이렇게 수요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오퍼가 멀티퍼퍼에다가 또 윗돈 거래가 슬슬슬 나오기 나오죠. 시작하더라고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셀러한테 야 우리 이것도 좀 내줘라고 하는 게 너무 셀러 입장에서 볼 땐 받아들이기 힘든 오퍼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. 근데 이런 방법은 가능해요.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집 감정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. 지금 네. 우리가 계약하는 가격보다 만약에 내가 집을 50만에 계약을 했는데 집 감정 가격이 52만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내가 집 가격을 2만 불을 높이고 그럼 셀러로부터 2만 불을 받는 조건. 그럼 이 사람은 마찬가지인 거예요. 50만에 아무것도 안 내주는 거나 52만으로 올리고 2만 불을 받는 거나. 그렇죠. 근데 이제 바이어분한테는 어떤 게 차이가 있게 되냐면은 매월의 페이먼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.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야 결국 그거 내 돈 아니냐라고. 그쵸. 근데 이 바이다운에서 제가 그렇게 올려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바이다운을 쓰고 있는데 1년도 되기 전에 이자가 많이 떨어졌어요. 내가 재용자를 하고 싶어요. 네. 그러면은 아무 때나 재용자 하셔도 되는 거고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리저브는 전액 다 원금에서 빼드리게 돼 있어요. 리스크가 없죠 사실은요. 날아가는 게 없네요. 날라가는 거 없습니다. 바이어 그리고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게 제일 없고. 중요한 건 이렇게 봐요. 저는 손님들이 매월 내는 거에 대한 페이먼트가 너무 부담이 큰 거가 더 저는 문제라고 봐요. 네. 맞아요. 그게 더 힘든 거거든요. 근데 내가 다운페이를 2만 불을 더하면 얼마 줄어들어요? 너무 큰 차이가 안 나요. 네. 기껏해 100불 조금 넘게.
근데 이 똑같은 2만 불의 금액으로 내가 매월 페이먼트를 뭐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500에서 700까지 세이브를 할 수 있다. 나쁘지 않은 겁니다. 그렇죠.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손님분께서 목돈이 필요하시냐, 네. 아니면은 먼틀리 페이먼을 뭐 200불, 300불이라도 더 그쵸. 줄이는 게 더 포커스냐에 따라서 바이다운을 가실지, 아니면 수율 씨 말씀대로 그쵸. 뭐 클로징 커스트로 더 그쵸. 비용을 부담을 더 줄이실지, 부채 컨설팅을 한번 잘 받으셔가지고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요. 네, 이 DTI도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다운 페이먼 갖다가 그거로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게 가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크레딧 폴트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든 아버지 크레딧 폴트에 이제 융자 신청하실 분은 크레딧에 자제분들의 자동차 페이먼트가 있다. 또는 뭐 우리 엄마 아빠 차 페이먼트를 내가 내고 있다. 자기 이름의 크레딧이 나와 있 그렇게 페이먼트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페이먼트는 가족분들 다른 분 실제 그 차를 타고 있는 분이 어카운트에서 나가게끔 하면은 빚으로 카운트를 안 합니다. 12개월 동안의 페이먼트 히스토리가 다른 사람이 내고 있다는 프루프를 보여주면 돼요. 아 그러면 그 차 융자라던가 그 리스가 본인 이름으로 리스는 안 됩니다. 리스는 안 되고 리스도 될 수는 있죠. 리스도 되는데 자기가 차를 소유한 것과 리스의 차이가 조금 가이드라인 할 때 차이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리스 페이먼트가 2번밖에 안 남았어요. 원래 자동차는 자동차 융자의 페이먼트가 10회 미만으로 남아있으면 빚으로 카운트 안 합니다. 근데 리스는 틀려요. 왜냐하면 이건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. 이건 내가 잠시 임대해서 타는 차기 때문에 500불이 2번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500불을 빚으로 카운트하게 돼 있고 자동차 페이먼트의 경우는 500불 페이먼트에 남아있는 밸런스가 1000불이면 빚으로 카운트 안 하는 거예요. 10회 미만으로 남아있으니까.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렇게 뭐 그 고이자, 이자가 높은 시대에서도 이렇게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포기를 네. 하실 이게 이유가 좀 없으실 것 포기하시면 같아요. 안 되는 이게 것 좀 같아요. 억지스럽게 제가 손님들한테 설득이 아니고 네. 제가 경험했던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자가 높아졌을 때, 즉 바이어들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을 때가 셀러들이 가장 많이 퍼줍니다. 그렇죠. 맞아요. 심리적으로 네. 아무래도. 그래서 오히려 그때 이런 거를 다 인센티브를 받으신 분들이 최근래에는 지난 1년 동안은 승자죠. 네. 그러니까 좀 요새 집값도 비싸고 금리도 비싸고 뭐 나는 뭐 차 페이먼 이것저것 페이먼도 많고 그래서 아예 집을 사실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이 좀 이 영상을 보고 한 번쯤 그래도 좀 방법을 한번 그렇죠.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픈된 게요. 네. 페니메이 프레드맥에서 이거를 쓸 수 있게끔 허용한 게 아직 1년이 안 됐어요. 원래부터 있던 프로그램이긴 했는데 네. 그 이전에 이자가 낮았지 않습니까? 작년 네. 이맘때만 해도 뭐 4%대 중반 이렇게 갔었으니까 거기다가 3-2-1을 쓰면 뭐 이자가 1.몇 프로 나오니까 그때는 허용이 안 되다가 작년 7월 기점으로 이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부터 이 템포러리 바이다운을 쓸 수 있게끔 다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. 지금은 그럼 웬만한 은행에서는 이게 허용을 하는 거죠, 이 프로그램을, 바이다운을. 일반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쪽은 안 합니다. 아 그래요? 네. 스페셜 프로그램들은 가이드라인이 은행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. 조금씩 차이가 똑같은 있는 거고. 바이다운이라 하더라도 네. 근데 제가 손님들한테 전해 듣기로는 제가 직접 신청을 해보진 않았지만 체이스나 BOA, 웰스파고는 이 바이다운 자체를 허락하는 겁니다. 그럼 랜더 쪽에서는 저희는 대부분 하고요. 저희도 쓰고 있는 인베스터가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. 그 중에서도 일부. 그럼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따로 하게 돼 있죠. 이렇게 또 첫집 구입하시는 분 이자율 때문에 많이 고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저는 것 상당히 같고. 괜찮다고 봅니다. 네. 네, 한번 이런 상담 방법이- 정도 받아보시고 네. 내가 지금 살 수 있다 없다 제일 정도는 또 중요한 게 아시는 게 셀러한테 우리가 얼마만큼 컨세션을 받아올 수 있냐가 우리 두 분 손에 달려 우리의 있는 거죠. 역량이죠 그거. 그렇죠. 네. 이런 것도 또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그쵸. 케이스이기 때문에 맞아요. 지역마다 또 이게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. 맞아요. 우선은 계약이 체결이 되고 또 지역마다 그 특색이랑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접근을 해야지. 된다면은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쵸. 거고. 그렇죠. 요새 네. 뉴 컨스트럭션 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퍼 렌더를 쓰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네. 그렇죠. 네. 그렇죠. 맞습니다. 이런저런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나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첫집 구입하시는 분들
또 이런 다른 방법 없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론 형님이라든지 또 저희한테 이런 연락을 주시면은 한번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애틀란타 부동산 대통령 한현이었습니다. 성공의 다른 이름 이소율 부동산이었습니다. 론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자율이 관건인데 이자 어느 정도 언제쯤 정도 조금씩 이렇게 좀 컴다운 될 것 같아요 시기가. 그러니까 우리 융자의 신이니까 네. 점쟁이처럼 딱 집어 말해주세요. 융신처럼 예전에 되게 언제 유명한 스타가 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딱 네. 된다. 이렇게.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 인상을 정확하게 3번을 맞출 수 있으면 누구나 억만장자가 될 거라는 얘기를 그러니까. 했는데 맞춰주세요. 우리 이 멋있죠? 영상 남겨놨다가 여기서 실제로 이거 맞으면 이렇게 지금 감옥 우리 맞으면 그때 또 써먹자. 융자의 신이라고. 그땐 진짜 그거 융신. 알아서 다들 생각하시고 그래요. 근데 이제 아니 여러 그래도 가지 한번 몇 월.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이 정도쯤이면 그래도 이자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는 어찌됐든 지금 앞으로의 추세는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미국 경기가 조금은 어려울 걸로 봐요. 네. 근데 경기가 어려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게 돼 있고 채권이 지금보다는 더 가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고 아주 빠르면 올해 나온다. 11월 달 정도부터 12월? 11월 달부터 페드에서 이자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정치적인 것도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. 내년도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때쯤 갖고 이자 떨어뜨리는 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해야죠.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살만해졌어요라고 하려면은 그걸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원래는 내년 2월 정도로 봤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은행들이 막 지금 나가자빠지면서 아 이거 조금 생각보다 앞당겨질 것 같아요. 그쵸.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일단 있고 11월, 2월 지금 두 개 그거를 올 말 정도 내주셨어. 한번 예상을 해보고 11월, 네. 11월. 어, 저도 올 말 정도 저는 동의하는 11월과 2월의 중간쯤으로 할래요. 양아치 12월 말에서 1월 초. 시장에서 야바이도 아니고 양아치 왜? 12월 말에서 집에 가세요. 1월 이러면 더 확률이 수고하셨습니다. 높아져.